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남자가 여자에 미치면 어떻게 되는지 눈앞에서 모든 걸 지켜봤는데요. 그 끝은 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는 40대 중반이고 현재 시모의 건강 문제로 꽤 오랜 기간 옆에서 병간호를 해드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위암을 앓고 계셨던 시모의 건강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지게 되었고,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게 됐을 때, 그동안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던 시모와 함께한 추억들이 떠올라 오열을 했어요. 시모의 모습을 지켜본 남편 또한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 옆에서 시모의 건강을 같이 챙겨줬던 남편이 사실은 모든 행동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저와 시모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단 하루라도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랐지만 남편은 시모의 건강이 점점 더 악화가 되어 갈 때마다 더욱더 대범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와 시모는 내색을 하지 않았을 뿐 이미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 전부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시모와 저는 오랜 시간 참아왔던 걸 터뜨리게 되었고 집안은 한바탕 난리가 나게 되었어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모의 곁에서 항상 간병을 해드리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남편과 15년 정도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시모가 저를 항상 친딸처럼 생각해 주셔서 저 또한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 항상 최선을 다해 왔었죠. 시모는 시부가 세상을 떠나시고 난 이후부터 항상 외로워하셔서 제가 옆에서 자주 챙겨드리며 허전해 하시는 공간을 대신 채워드렸고 시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충격에서 하루라도 빨리 회복시켜 드리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었어요. 제가 결혼 초에 시부가 사고로 돌아가셔서 10년 가까이 시모의 곁을 지켜드렸죠.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시모의 우울증은 없어졌고 정신적으로 건강을 되찾으셔서 앞으로 좋은 날만 있게 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모의 건강 상태에 빨간불이 켜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었는데 충격적이게도 위암 판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시부가 세상을 떠나신 충격에서 겨우 벗어나셨는데 시모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게 되자 이번엔 반대로 저에게 우울증이 찾아왔고 믿어지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았어요. 워낙 늦게 암을 발견하게 되면서 온몸에 암세포가 전이가 되어버린 상태라 서둘러 큰 병원으로 입원해 항암 치료를 받아야만 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힘든 날들을 보내며 시모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길 간절히 바랐었는데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남편은 저 몰래 해선 안 될 짓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입원을 하시게 된 이후부터 남편을 챙겨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려 오래간만에 단둘이 시간 좀 보내면서 저녁 한 끼 같이 하려고 피부과 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남편의 병원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제가 로비에 들어오는 순간 카운터에 있던 실장님이 갑자기 저를 막아서며 진료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길래 당황한 얼굴로 안에 환자가 있냐고 물어보니 상담 중이라면서 표정 관리를 하지 못하길래 평소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실장님의 얼굴에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저에게 무언가를 숨기려 한다는 걸 직감한 저는 제 팔을 잡고 있던 실장님을 뿌리치며 진료실의 문을 활짝 열려는 순간 실장님이 뒤에서 저를 강하게 붙잡았고 진료실에서 들려오는 한 여자의 목소리와
남편이 주고받는 대화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다리에 힘이 풀려버려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 하자 실장님이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내가 아까 전화해봤는데 안사람이 오늘은 집에 우리 엄마 간병 때문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네. 오래간만에 집에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하루빨리 당신 안사람이 되고 싶은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 집 이제 내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 나한테 주기로 했는데 왜 내가 오빠 안사람 눈치 봐가면서 몰래 들어가야 돼? 우리 관계 그냥 말하면 안 돼? 오빠가 돈 많이 버니까 위자료도 전부 주면 되잖아. 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그런데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해. 우리 엄마 간병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너한테 고생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거야. 침착하게 때를 기다리면 내가 가진 모든 게 알아서 손에 쥐어질 텐데 그거 못 기다려?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어.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는 우리 가인이 닮지 않았으면 좋겠네. 성격이 이렇게 급해서야 되겠어? 거의 다 왔으니까 잠깐 숨 돌린다 생각하고 최대한 몸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임신 초기라 항상 안정을 취해야 되는 거 알지? 오늘은 더 이상 상담 올 사람도 없을 것 같으니 일찍 퇴근할까? 레스토랑에서 저녁 먹고 집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오빠랑 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 오빠 안사람은 불임이라 아이도 못 가진다며? 어떻게 골라도 그런 여자를 골랐어? 대를 이어줄 아이를 만들 수 없으면 바로 내쳐버렸어야지. 간병할 사람이 필요해서 데리고 있다곤 하지만 오빠 나이도 생각해야 된다고. 나도 불임이라는 말 들었을 때 솔직히 바로 버리고 싶었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 아끼셔서 차마 이혼하자는 말을 못하겠더라고. 아마 고아라서 그럴 거야. 엄마도 어렸을 적 부모님이 자기를 버리고 갔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 아마 동정심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겠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고 엄마가 우울증이 오셨잖아. 내가 일을 하면서 살펴드릴 수 없으니 옆에서 챙겨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뒤에서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어. 내 속도 말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엄마가 어느 정도 좋아졌을 때 이혼하려 했는데 이번엔 엄마가 위암이란다. 간병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뭐 어떡하겠어. 그냥 데리고 있어야지. 나는 우리 가인이가 고생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어쩔 수 없이 옆에 끼고 있는 거잖아. 나도 당장이라도 발로 걷어찬 뒤 가인이를 데려오고 싶다고. 하여튼 지금은 안사람이 필요하니까 최대한 들키지 않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괜히 일 시끄럽게 만들어서 좋을 거 없으니까 자기도 최대한 조심하고 뱃속에 우리 아이만 생각해. 어차피 암이면 오래 못 살아. 온몸에 전이가 됐다던데. 그럼 길어야 1, 2년이야. 일단 우리 가인이가 살 집부터 알아볼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동안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저만 바라봐 줄 거라 믿고 있었던 남편의 이중적인 성격을 진료실 앞에서 듣게 됐을 때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가 전부 무너져 내려 버렸고 저를 배신한 남편을 절대로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려 진료실 문을 열려고 하는데 저를 부축해 주던 실장님이 지금은 안 된다면서 고개를 흔들며 저를 상담실로 급하게 데리고 갔어요. 저와 거의 10년을 알고 지낸 실장님은 되려 저에게 죄송하다면서
그동안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저에게 말을 할 수가 없었다면서 괴로운 얼굴로 고개를 떨군 채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잠시 뒤 남편이 진료실에서 상간녀와 밖으로 나왔고 저는 문틈 사이로 그 상간녀의 얼굴을 처음 보게 되었죠. 저보다 10살 정도는 어려 보일 정도로 상당히 젊은 여자였어요. 거기에 더해 임신 초기라는 말은 저를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었었죠. 제가 시모 옆에서 간병이 들이는 동안 남편은 저 몰래 뒤에서 호박씨를 까고 있었고 저희 둘만의 집에 상간녀를 데리고 들어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거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실장님이 왜 저를 데리고 상담실로 들어왔는지 그제서야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증거물을 만들어놔야 했어요. 그동안 저를 속여왔던 것처럼 저 또한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모른 척 하면서 결정적인 증거물들을 준비해야만 했었죠. 실장님은 그동안 남편이 상간녀를 병원에 데리고 드나들었던 모든 장면과 그리고 병원 직원을 몰래 접촉을 했던 장면이 담긴 CCTV를 저에게 챙겨주며 남편에게 큰 상처를 받았던 만큼 돌려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실장님이 저를 이렇게까지 도와줬던 이유는 전에 결혼을 했지만 실장님의 전 남편도 바람을 피워서 이혼의 아픔을 겪었었는데 증거물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걸 듣게 되었죠. 그래서 저를 상담실로 데려온 거였어요. 준비 없이 무작정 현장을 잡는다고 쉽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었고 되레 제가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변명조차 하지 못하게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고 실장님은 제 손을 잡으며 슬픔을 같이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남편이 그동안 어떤 짓을 저지르며 살아왔는지 CCTV에 찍혀 있는 영상들을 가지고 저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어요. 저는 병실에 누워 계신 시모의 얼굴을 보자마자 남편한테 받게 된 배신에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게 되었고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자 이런 제 모습을 보신 시모는 무슨 일이냐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길래 천천히 걸음을 옮겨 들고 있던 핸드폰에 남편이 저 몰래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었는지 찍혀있는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는 모습을 전부 보게 되신 시모도 상당히 충격을 받으셨는지 말을 이어가지 못한 채 저를 안아주셨고 시모가 위로를 해주시는 한마디에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불쌍한 것. 우리 집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그놈은 감사한 줄도 모르고 감히 바람을 피우다니. 다 내 잘못이다. 엄마로서 제대로 키우지 못해 이런 일이 생겼으니 앞으로 내가 모든 걸 책임지도록 하마. 그러니 슬퍼하지 말고 내 옆에만 있어다오. 네가 받은 상처들 몇 배로 돌려주마. 나 또한 어렸을 적에 두 부모가 내 눈앞에서 바람 피우는 걸 목격했었고 두 분은 내가 짐처럼 느껴졌는지 자식을 버리고 새살림을 차리셨었다. 그 아픔이 이 나이 먹도록 항상 마음 한편에 큰 상처로 남아 있었지. 그런데 내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지를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었다. 너한테 너무 면목 없고 미안하구나.
시모는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본인 잘못이라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에게 몇 번이나 미안하다면서 안아주셨어요. 앞으로 모든 건 시모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저는 손 하나 까딱하지 말라고, 시모 또한 자기 아들에게 많은 실망을 했는지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셨습니다. 애초부터 제가 많이 부족해서 남편이 저를 쉽게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진료실에서 저에 대해 상간녀에게 말을 했을 때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아에 아이까지 가질 수 없는 몸이다 보니까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모도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오셔서 그 아픔을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항상 저를 친딸처럼 생각해 주셨는데, 남편은 시모가 과거에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뻔히 알면서도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거였죠. 그날 이후 시모는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상당히 바쁜 시간을 보내셨어요. 항상 어딘가에 전화를 하셨고 변호사를 불러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시모가 저에게 서류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하시길래 무슨 서류인지 확인을 해봤는데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머님, 이건 어머님 전 재산이신데 이걸 왜 저한테... 이건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으셔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셔야죠. 왜 이런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요즘 변호사도 자주 다녀가고 전화도 많이 하시는데 일단 건강부터 챙기시는 게 우선이에요. 내가 얼마나 살 것 같니?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그 전에 신변 정리를 하기 위해 서둘러 움직이는 것뿐이야. 네가 그동안 내 옆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 이 정도는 충분히 받을 자격이 된다. 내 아들놈 손에 들어가 봤자 상간녀랑 둘이 나눠 먹겠지. 너는 그걸 바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면 고민하지 말고 도장 찍거라. 그리고 앞으로는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너도 행복할 자격 충분히 있고 내가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니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내 아들이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줄 알았고 편하게 눈을 감을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와 너무 다르게 흘러가서 그놈이 내 눈앞에서 땅을 치며 후회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도장을 찍어야 해. 그래야 후에 네가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가 있다. 당연히 네가 받을 자격이 되니까 주는 거야. 내가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나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5년이라더라. 내가 너한테 증여한 재산이 법적으로 상속재산에 합산이 되지 않고 그놈이 유류분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는 기간이 5년이란다. 그 전까지 내가 살아있으면 좋겠지만 그 전에 세상을 떠난다 해도 내가 대응할 수 있게 변호사 준비까지 전부 다 해놨으니까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 건물에서 병원을 차린 그놈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니? 5년 뒤면 그 건물은 법적으로 내 아들이 절대 건들 수 없게 되니까 그때까지 나도 최대한 버티고 이 사실을 숨기고 있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복수가 되는 거다. 나중에 네가 우위를 선점했을 때 너 앞에서 무릎 꿇게 되는 그놈을 절대 용서하지 말고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시모는 모든 걸 계획적으로 움직이셨고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병원 일을 하고 있는 80억짜리 복합 건물은 제 소유가 되었고, 시모는 법적 분쟁에서 제가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셨는지 끝까지 버티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아주 가끔 잠깐 얼굴을 비추고 다시 돌아갔었죠. 저에게는 고생이 많다며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늘어놓았고, 하루하루 변해가는 남편은 시모가 언제쯤 세상을 떠나게 될지 그것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80억 건물이 남편의 소유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미 저에게 증여가 된 것도 모른 채 남편은 그날을 상상하고 있었는지 병실 밖으로 나갈 때마다 항상 미소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모는 악착같이 버티셨고, 남편이 저 몰래 상간녀와 바람 피우는 모든 일상들을 전부 다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미 남편에 대한 마음이 떠나버린 상태라 시간이 지날수록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도 별 감정이 없었어요. 시모가 제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셔서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게 되었죠. 남편은 시모가 악착같이 버티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꽤 오랜 시간이 흘러가게 되자 결국 속마음이 겉으로 표현이 되어 버렸고, 그 말을 듣게 된 시모는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지 처음으로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셨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미련하게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길래 악착같이 버티시려 하냐고요?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요. 너무 지친다고요. 이 사람이 엄마 간병해 드린 지가 벌써 아버지 돌아가시고부터 15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죠. 의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이미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서 지금 당장 세상을 떠나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심각한 상태라는데 버티고 계신 것만도 기적이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버티시는 거예요? 엄마가 가진 재산이 저한테 넘어오는 게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미련이 남는 게 있어요? 속마음을 말씀하지 않으니까 제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야죠. 사과해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사과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노력하거라. 그게 엄마가 진심으로 바라는 마지막 소원이다. 우리 엄마 뭐라고 하시는 거냐? 세상 떠날 때 되셨는데 버티고 계시니까 헛것까지 보이시나 보다. 아유, 속 터져. 그냥 편하게 눈 감으시면 되지.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거냐? 의사가 이번 달 넘기기 힘들다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 우리 엄마 1년은 더 사실 것 같다. 정말 징하다 징해. 이제 나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어머님이 방금 사과하라고 하셨잖아.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부터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러시지 않겠어? 내가 잘못을 했다고?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건데? 나처럼 가정에 충실한 사람도 없어. 병든 우리 엄마 옆에 오랜 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 당신까지 정신 상태가 이상해진 거야?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당신도 하루빨리 우리 엄마가 세상 떠나길 빌라고. 시모는 남편의 거침없는 말에 상당히 충격을 받으셨고 분노를 감추지 못하셨어요. 이미 시모가 한계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버티시려 하시는 건 오로지 저를 위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고 나서 힘겨워하시는 시모의 손을 잡고 그만하셔도 된다고 했지만 시모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손을 더 꽉 잡으셨어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버티신 시모는 5년이라는 시간을 채우셨고
저에게 증여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남편은 법적 상속 재산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죠. 그렇게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오신 시모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이 보고 싶다며 남편이 일하는 병원으로 가주길 바라셨어요. 저희가 남편의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실장님이 나오셔서 난감한 얼굴로 저에게 달려와 진료실 안에 남편과 상간녀가 있다며 저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시모가 타고 계신 휠체어를 끌며 진료실로 향했고 문 앞에 멈추는 순간 상간녀와 남편이 서로 다투고 있었는지 안 좋은 말들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건데? 1, 2년이면 된다고 해놓고 벌써 5년이나 지났잖아. 차라리 그냥 이혼 소송으로 끝내고 위자료 줘버리라니까?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 우리 엄마 곧 세상 떠나시는데 괜히 심기 불편하게 해드렸다가 내가 바람 피웠다는 사실 알게 되면 가지고 계신 재산 전부 기부해버리면 어떡해? 이 건물 소유가 우리 엄마로 되어 있는 거 몰라? 지금까지 잘 버텨왔으면 한 달을 못 참아? 이제 다 왔어. 정말 끝났다니까. 아이도 다시 가지면 되잖아. 유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은 건강해서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 그럴수록 우리가 더 불리해지는 거 몰라?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꼴값들을 떨고 있네. 당신 정말 끝까지 정신 못 차렸구나. 몇 번이나 어머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어머님이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오셨겠어. 엄마. 갑자기 여긴 왜 오셨어요? 당신이 어디부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내가 설명할 테니까 일단 진정하고 우리 자리부터 옮길까? 너한테 몇 번이나 사과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었다. 그런데 너는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뒤는 돌아보려 하지 않더구나. 내가 오늘 여기 온 건 너한테 더는 기회가 없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서 왔다. 이 건물 우리 며느리한테 증여했고 법적으로 너한테는 어떠한 소유권도 없으니 이제 며느리 건물에서 나가도록 해라. 엄마가 항상 너한테 뭐라고 그랬지? 한 번 꾸린 가정 절대로 놓지 말라고 했잖아. 입이 닳도록 얘기했었는데 너는 엄마 말을 무시하고 저런 저급한 여자랑 바람을 피워? 그런 너한테 내가 더 이상 뭘 바라겠니? 지금까지 정신력으로 이악 물고 버틴 이유도 다 너한테 벌을 주기 위해서였다. 오늘 이 시간부로 며느리를 위해 이혼 전담 변호사들이 너를 상대할 거다. 증거는 5년 동안 차고 넘치게 모았으니까 아마 빠져나갈 구멍은 없을 거다. 너 같은 년이 감히 우리 집안을 건드려? 내가 널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하도록 만드마.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남편과 상간녀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해선 말도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어요. 80억이나 되는 건물이 제 소유가 됐다는 걸 남편은 믿을 수 없었는지 시모에게 소리치며 당장 원상태로 돌려놓으라고 병원에서 난리를 쳤고 시모는 버티실 때까지 버티셨는지 결국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게 되셨습니다. 눈앞에서 자기 엄마가 눈을 감았는데도 남편은 저에게 목소리를 높이며 건물을 당장 내놓으라고 화를 냈고 저는 그런 쓰레기를 상대하고 싶지 않아 서둘러 시모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하려는데 남편이 제 멱살을 잡았어요. 그리곤 저에게 땡전 한 푼 줄 수 없다면서 분노한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동안 참았던 만큼 화가 났던 터라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고 그 모습을 보던 상간녀가 누구 뺨을 때리냐고 화를 내길래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 오랜 시간 참아왔던 분노를 한꺼번에 터뜨려 버렸습니다. 실장님은 119에 신고를 한 뒤 경찰서에 바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 사이 저는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서 몸싸움을 겪게 하며 한바탕 난리를 치고 있었죠. 그런데 상간녀가 모든 게 끝이 났다고 갑자기 남편의 뺨을 올려 쳤는데 남편도 이미 앞뒤 안 가릴 정도로 이성을 잃어버려 상간녀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향한 분노가 서로에게 돌아섰고 둘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상간녀가 남편을 강하게 밀치는 순간 바닥에 엎질러진 물에 발이 미끄러졌는지 책상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힌 뒤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진료실에서 뒹굴던 남편의 얼굴에 피가 흘렀고 그 사이 구급차가 와서 시모와 남편을 데리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뒤이어온 경찰들은 사건에 대해 조사를 이어나갔고 상간녀는 주저앉은 채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고 도착해서 상황 설명을 듣자마자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 상태였고 남편은 눈을 심하게 다쳐 수술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남편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지만 시모와 마지막 한마디 나누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 힘들게 버텨오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조차 하지 못했었죠. 남편은 한쪽 눈을 크게 다쳐 수술을 했지만 결국 실명을 하게 될 거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저는 시모의 장례를 치러 드렸습니다. 그렇게 시모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혼 전담 변호사들을 꾸려주신 덕분에 남편한테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만하게 승소할 수가 있었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또한 어렵지 않게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앞으로 피부과 의사로서 처침이 수술이 어려워 의사생활의 행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상간녀는 그날 이후 남편을 버렸고 그제서야 저한테 매달려 다시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지만 시모가 너무 가슴 아프게 세상을 떠나셨고 저 또한 그동안 받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내민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남편과 저는 법적으로 남이 된 상태입니다. 남편 또한 상간녀를 상대로 자신을 밀어서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 소송을 걸어 싸움 중이죠. 평생 동안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뉘우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와 시모가 떠난 뒤 혼자 남겨진 남편이 저에 대한 소중함이 얼마나 컸을지 느끼길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오겠지만 제 곁을 떠난 시모에게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거고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는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몸살이 한번 왔었지만 모든 걸 털어버려서 지금은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시간은 2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 기간 동안 남편의 모든 걸 알아버렸고 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미련 없이 등을 돌릴 수 있었어요. 남편과의 부부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던 건
저희 엄마는 아빠가 예전에 세상을 떠나셔서 제가 남편과 결혼 이후 홀로 지내오고 계셨는데요. 많이 외로우셨는지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셨는데 폐암에 걸리셔서 급하게 수술을 받으셔야 했어요. 다행히 암세포가 전이가 되지 않았지만 수술을 하게 되면 폐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다행히 엄마의 수술 결과는 나쁘지 않았고 제가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신경을 써드리지 못한 것 같아 친정을 왕래하면서 매일을 바쁘게 지내왔었어요. 남편도 챙겨줘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죠. 장기적으론 이런 생활은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저는 남편한테 제가 가진 고민들에 대해 털어놨어요. 그래서 나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데? 장모님이랑 우리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자는 거야?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화병이라도 걸렸으면 좋겠어? 그냥 거기서 지내시라고 그래. 늙으면 세상 떠나야 한다는 말이 왜 있는지 확실하게 알겠네. 사람을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거야? 나는 한 공간에서 지내는 것 자체가 싫으니까 다시는 내 옆에서 장모님 모셔오겠다는 말 하지 마. 장모님 때문에 아이도 못 가지고 있는데 내가 좋은 말이 나오겠어? 그래도 나를 낳아주신 엄마인데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집으로 모셔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물어본 거잖아. 당신은 내가 엄마를 집으로 모셔올까봐 그게 불안했던 거구나. 어떤 마음인지 충분하게 잘 알았고 더는 이 문제로 당신과 의논하지는 않을 거야. 앞으로 내가 알아서 결정해서 진행할게.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나올지 몰랐는데 당신한테 너무 실망스러워. 어머님이 암에 걸리셔서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똑같이 대응하면 기분이 좋겠어? 우리가 남도 아니고 평생을 함께해야 될 부부인데 당신 기분만 생각해서 막말하는 거 나중에 분명 후회할 거야. 후회는 무슨? 우리 엄마 엄청 건강하셔. 매년마다 정밀 검사 받으시고 아무 문제 없으시대. 병원에서도 워낙 몸 관리를 잘하셔서 연세가 있으신데도 몸은 30대 못지않다고 하셨어. 어디서 장모님이랑 우리 엄마를 비교해? 당신도 유전받아서 나중에 똑같이 폐암에 걸리는 거 아니야? 나는 당신이 암에 걸리면 병수발은 못 해준다. 내 인생의 시간을 병간호 하는데 보내는 건 너무 아깝지. 당신을 사랑한다 해도 암에 걸리면 바로 이혼할 거야. 남편의 말에 너무 화가 난 저는 더 이상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제가 남편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냐고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물어본 거였는데 남편은 저희 엄마가 집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시게 될까봐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집안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 같지만 충분히 좋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을 예민하게 받아들여 서로가 안 좋은 감정을 만들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 남편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이후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 상처를 준 행동들에 대해 사과는커녕 오히려 더 삐딱선을 타고 있는 남편이 보인 행동은 저와의 부부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걸로밖엔 안 보였어요. 남편한테 상처를 받게 된 이후 엄마의 일에 대해서는 일절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고 저 혼자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을 내렸죠. 엄마는 저희 집 근처에 거처를 따로 알아봐 월세를 조금 보태드렸어요. 전에 살고 계셨던 집을 처분하고 움직이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을 해야 돼서 엄마만 움직이기로 했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쓸데없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아내로서 해야 될 집안일들을 하면서 엄마를 살펴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행동들을 묵묵히 지켜보던 남편은 또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놨고, 남편의 말에 기분이 상하신 시모는 저희 집에 오셔서 집안 정리를 하고 있는 저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요즘 사돈이 근처로 이사 오셔서 이중생활 하느라 정신없이 지내고 있다며? 그래서 그런지 집안 꼴이 말이 아니네. 이래가지고 둘이 살아갈 수나 있겠니? 아유, 엄마, 말도 마요. 집에 오는 시간도 들쑥날쑥해서 내가 얼마나 심기가 불편해졌는지 알아요? 자고 있을 때 들어와서 잠이 깨거나 어쩔 때는 밥도 안 해놔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장모님 건강 문제로 제가 왜 피해를 봐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듣게 되는 순간부터 상당히 불안했었는데 내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니까 요즘 짜증도 많아지고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노인시설에 보내버리는 게 속 편할 것 같은데 올해 자기 엄마라고 그건 또 싫은지 제 의견은 아예 무시하는데 이 결혼 유지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엄마가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당연히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을 하지 못하면 갈라서는 게 맞는 거지. 네가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둘이 이혼할 거니? 아니면 계속 결혼 생활 유지할 거니? 안사도는 노인시설에 들어가지 않겠대? 그냥 네가 억지로 붙잡고 있는 거 아니야? 저희 엄마가 암수술 이후 우울증까지 가지고 계셔서 회복할 때까지는 시설 쪽보다는 제가 곁에 있어드리는 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이런 상황이라는 걸 저 사람한테 설명해주고 이해 좀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도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저희 엄마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저도 지금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제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만 생각해 주실 순 없는 거예요? 당신도 우리 엄마가 암에 걸리기 전에는 나한테 잘해줬었잖아. 그런데 불편한 일들이 생기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것 같은데, 엄마가 계속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수술하시고 회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혼자서 생활하시는 기간 동안 내가 옆에서 살펴드리고 싶다는 건데 나를 조금도 이해해 줄 순 없는 거야? 나랑 정말 이혼하고 싶어? 이혼하면 하는 거지. 나는 뭐 이런 삶을 살고 싶었는지 알아? 장모님은 몸이 왜 이렇게 약하셔서 사람을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그냥 알아서 노인시설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지. 당신이랑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 것 같으면 하루빨리 이혼하고 서로 각자 갈 길 가면 되는 거야. 그래, 그렇게 해라. 해결도 되지 않는 거 서로 입 아프게 얘기해봤자 뭐 하겠니? 차라리 그냥 하루빨리 해결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 아이를 가질 수도 없는 노릇인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우리 집안에 피해만 주고 있으니 이참에 빨리 이혼하고 너는 다른 여자 알아봐라. 우리 동네에 글쎄 너보다 1살 어린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자가 있더라고. 이번에 새로 이사를 왔다고 하길래 관심 있어서 지켜보고 있었거든. 그런데 요 며칠 전에 지나가는 길에 그 처자랑 마주쳐서 잠깐 대화 좀 나눠봤었는데 어찌나 예의 바르던지 애도 숨풍숨풍 잘나게 생겼더라고. 거기에다가 아직 만나는 남자가 없다고 하더라. 다른 남자가 채가기 전에 네가 서둘러 작업해라. 혹시 모르니까
일단 임신부터 시키는 게 어떻겠니? 지금 제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저희 아직 부부이고 이혼을 할지 말지 확실하게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손주가 보고 싶으셨으면 이렇게까지 하겠소? 이래서 당신이 이기적이라는 거야. 나는 오늘 확실하게 결정했어. 우리 관계 여기까지만 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겠어. 나도 우리 엄마가 말한 그 여자가 상당히 궁금해졌거든. 당신한테 위자료 같은 거 주기 싫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해야 그 여자에 대해서 알아가지. 당신도 나랑 그냥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장모님 옆에서 병수발 들면 좋잖아. 내 눈치 볼 거 없이 평생 장모님 수발이나 들며 살아. 그래, 그게 좋겠다. 서로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최대한 빨리 갈라서는 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길이다. 그나저나 내가 요즘 50견이 와서 그런지 자꾸 우울해지는 것 같은데 아마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겠지. 그래서 아들, 엄마가 이번에 여행을 좀 다녀오고 싶은데 보내줄 수 있니? 당연히 보내드려야죠. 저번에도 거제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셨죠? 이번에 지인분들과 거제도 쪽으로 여행 한번 잡으세요. 제가 별장 하나 빌려놓을게요. 우리 엄마는 노인시설로 보내겠다고 하면서 어머님은 거제도 쪽에 별장 하나 얻어준다고? 내가 그동안 당신 집안 식구들한테 잘하려고 노력했던 건 아무것도 아니었나 봐. 우리 엄마가 그래도 사이 온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써줬었는데 어머님은 여행 보내드리고 우리 엄마는 노인시설이니?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우리 이제 더 이상 서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돈이 없으니까 노인시설 보내라는 거잖아. 나는 너보다 몇 배는 더 보니까 우리 엄마 여행 보내드리겠다는 거고 잘못된 거 없잖아. 엄마, 내가 거제도 별장 검색해보니까 200만 원짜리 괜찮은 상품이 하나 있네요. 여기 어때요? 이미 남편은 저에 대한 사랑이 더는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더 이상 함께 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그 자리에서 이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모는 저를 보며 미소 띈 얼굴로 잘한 선택이라는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시모가 배고프다는 말에 남편도 자리에서 일어나 조만간 이혼 서류 준비하겠다면서 미리 짐 정리해 놓으라며 시모와 함께 집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면서 의지하고 싶었는데 남편의 매몰찬 행동에 그날 눈물이 터져 나와 버렸고 많지도 않았던 짐을 한쪽 구석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엄마가 저와 남편이 이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것 같아 회복하실 때까지는 조용히 지나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며칠 뒤 이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점심시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아무 생각 없이 받아보는 순간 너무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저희 엄마가 시설에 오셨는데 좀 전까지 옆에 있었던 보호자가 사라져서 저에게 연락하게 된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이라 엄마랑 같이 온 보호자가 누구였냐고 물어보자 남자 한 분과 왔었다면서 시설에 언제 올 수 있냐는 말을 하시길래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급하게 시설로 향했어요. 가는 도중 몇 번이나 남편한테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고 그런 행동을 왜 저질렀는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설에 도착을 하게 되었죠. 엄마도 많이 당황하셨는지
저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그리고 제가 출근을 했던 사이 남편이 저희 엄마 집에 찾아가서 좋은 곳에 갈 거라며 모시고 나왔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굴 한번 안 보여줬던 사이가 갑자기 왔길래 많이 놀라기도 했지만 반가워서 들어오라고 했는데 자기랑 바람 좀 쐬러 가자며 집안에만 있으면 우울해진다고 좋은 곳에 간다는 말에 너한테 전혀 들은 게 없어서 잠깐 전화 좀 하겠다고 했었는데 사이가 너랑 미리 얘기를 했다고 하길래 나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사위를 따라 나섰거든. 그런데 한참을 달려서 도착한 곳이 여기였다. 핸드폰도 대신 보관해 준다고 하길래 잠깐 맡겨놨었는데 그 사이에 이미 사라져버리고 없더구나. 나는 너랑 얘기가 끝났다고 하길래 그동안 엄마 평간호하는 게 힘들어서 시설에 보내고 싶었는데 내 얼굴 보면 마음 약해질까봐 사위를 보낸 줄 알았었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이상해서 너한테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연락을 하게 된 거야. 어제 저녁에 엄마랑 주말에 바람 쐬러 가자며 유람선 표까지 끊었다고 한 네가 예고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게 이상하잖니. 그런데 이 모든 게 사위가 너한테 말도 안 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던 거였니? 결국 그날 엄마한테 남편과 좋지 않은 관계에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남편이 저와 엄마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런 행동을 저지른 것 같다며 제가 힘들어하자 엄마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엄마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서 한탄을 하시길래 조금이라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실까봐 최대한 좋게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집으로 다시 모셔다 드린 뒤 서둘러 남편의 회사로 찾아갔어요. 남편은 제가 찾아올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지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제 앞으로 걸어오더군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라 남편의 회사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 제 손은 남편의 얼굴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우리 이제 곧 이혼할 사이 아니야? 좋게 끝내면 되는 거지. 왜 우리 엄마한테 평생 기억에 남을 상처를 준 건데? 평생 잊지 마시라고 시설에 보내드린 거였어. 누구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는지 본인도 아셔야지. 장모님이 암에 걸리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됐겠어? 암에 걸리셨으면 조용히 세상을 떠나시던가 몇 년 더 사시겠다고 버티시는 거 나는 정말 꼴보기 싫었었다고. 그래서 그냥 시설에 보내버리고 싶었어.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핸드폰까지 달라고 했던 건데 장모님은 끝까지 눈치가 없으시네. 조용히 시설에 박혀 계시면 되는 걸 굳이 밖으로 기어 나오시는 것 보면 장모님도 참 민폐야. 아마 100살 꽉 채우시고 세상 떠나실 것 같다. 장모님이랑 평생 지지고 볶고 살아라. 남편의 거침없는 말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된 저는 또 한 번 뺨에 손을 올려 버렸고 준비되어 있던 이혼 서류를 얼굴에 던져버린 뒤 밖으로 나와 버렸어요. 암 수술한 저희 엄마는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노인시설에 보내고 50견 혼 시모는 200만 원 거제별장을 빌려준 남편이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음날 저희 부부는 이혼을 하기 위해 다시 만나게 되었고 법적으로 남이 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남편한테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상황은 순식간에 바뀌어 버렸어요.
시모가 거제도에서 집으로 올라오시는 도중에 교통사고로 차가 뒤집히게 되었고 상당히 크게 다치셨는지 응급실로 향하는 중이라고 서둘러 병원으로 와달라는 전화였어요. 법정 앞에서 남이 되는 순간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시모가 입원한 병원으로 어쩔 수 없이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같이 떠나신 지인분들도 위중한 상태셨고 수술실 앞에는 오열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수술실 앞에 털썩 주저앉더니 충격이 상당했는지 멍한 상태로 수술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5년 전에 시부와 이혼을 하셨다는데 시모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갈라서게 됐다는 말을 듣긴 했었지만 남편이 시부에게 전화를 걸어 시모의 소식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저는 시부의 얼굴을 사진으로만 봤었지 실제로 얼굴을 뵌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는 끝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남편이 모든 걸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게 되었죠. 수술을 끝내고 나온 시모는 상태가 많이 심각해 보였어요. 온몸에 깁스를 하고 있었고 시간이 지나도 의식은 회복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당신도 우리 엄마가 어떤 상태인지 전부 봤잖아.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이랑 내가 이혼하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 관계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이 손 놓고 얘기해. 당신이랑 몸 닿는 것조차 소름이 돋으니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웃긴 줄 알고는 있니? 그동안 나한테 했던 행동들은 벌써 잊은 거야? 이미 우리는 이혼 문턱까지 왔었어. 남보다 못한 사이인데 내가 당신을 도와줄 것 같아? 우리 엄마를 시설에 보냈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냐고. 하나만 아는 너 같은 모질이와는 2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아. 도움이 필요해지니까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시작하자면 내가 받아줄 거라 생각했니? 내가 미안해. 그동안 나만 편하자고 생각 없이 했던 모든 행동들 평생 뉘우치며 살 테니까 우리 관계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우리 엄마한테는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아버지도 더 이상 상관없는 일이라면서 안 오시는데 나 혼자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소? 어머님이 바람 피워서 이혼했는데 아버님이 오시는 게 이상한 거지. 그냥 업보라고 생각해. 200만 원까지 거제도 별장을 알아봐 준 거 당신이잖아. 어머님이 저렇게 된 건 전부 다 당신 때문이라고. 원래 사람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야. 내가 받았던 상처 당신도 그대로 느껴봤으면 좋겠어. 남편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저는 전혀 받아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시모가 저에게 했던 상처되는 말들과 남편이 저희 엄마를 시설에 보냈을 때 받았던 아픔들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도와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끝까지 제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려는 남편을 뿌리치며 병실 밖으로 나와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남편과의 이혼을 잠깐 미루게 되었고 엄마도 시모의 소식을 접하시곤 많이 놀라셨는지 그래도 걱정을 하셨어요. 남편과 좋은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당연히 시모 곁에서 간호를 해드렸겠지만 이미 저희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던 터라 제가 시모의 곁에 있어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시모는 겉보기와 다르게 신경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골절상으로
몇 달간 입원을 해야 되는 상태셨어요. 남편은 이혼을 잠깐만 미뤄달라면서 시모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때까지만 시간을 달라고 하길래 너무 매몰차게 강행하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아 그 전에 남편과 엮여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혼을 하게 되면 2번 다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을 텐데 또다시 번거로운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그 전에 남편과 부부 생활하는 동안 여러 가지로 엮여있던 문제들을 전부 다 끊어내었죠. 그렇게 1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시모는 어느 정도 정신을 회복하셨지만 의사의 말로는 1년 정도는 재활치료를 해야 그나마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병원도 집 근처로 옮기게 되었고 남편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입원해 계신 시모까지 신경을 써드리다 보니 개인적인 시간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와의 이혼을 계속 회피하고 있었죠. 어쩔 수 없이 이혼 소송을 강행해야 하나 싶었는데 남편이 저와 끝내 이혼을 하고 혼자서는 시모를 모시기에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는지 돌발 상황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남편이 늦은 저녁에 저희 엄마 집에 찾아와선 할 말이 있다며 무작정 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나 도저히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동안 우리 엄마 병간호하면서 정말 많이 느낀 건데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지 말자. 당신까지 옆에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의사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엄마가 다시 예전처럼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대. 근력이 뒷받침돼야 회복이 빠른데 지금 엄마의 정신 상태로는 아마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 나는 평생 우리 엄마 병수발만 들면서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엄마한테 재활치료 열심히 할 거냐고 여쭤봤는데 의욕이 없으시더라고. 이미 걷지 못하실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런 엄마를 언제까지 내가 모실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오늘 요양원에 보내드렸어. 그리고 원래 살던 우리 엄마 집에 있던 물건들 전부 싹 다 버렸거든. 당신이랑 어머님만 들어와서 살면 돼. 우리가 살던 집 처분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장모님이랑 같이 살면 집도 넓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으니까 나랑 이혼하지 말고 이대로 살면 되는 거야. 여기 집 너무 좁잖아. 내일 당장 거처를 바꾸는 게 어때? 우리 집에 있던 당신 물건 엄마 집에 전부 넣어놨어. 안방은 장모님 드리고 작은 방 우리들이 쓰면 되는 거야. 우리 엄마는 어차피 가망 없어서 평생 요양원에서 못 나오셔. 그렇게 해줄 거지? 예전에 내가 당신한테 했던 잘못된 행동들 전부 잊어버리고 앞으로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모든 걸 결정 내리는구나. 지금 내 핸드폰 보여? 설마 이 번호 어머님이 계신 요양병원이니? 받아보면 알겠지. 예, 며느라, 나 좀 도와줘라. 내 아들이 글쎄 움직이지 못하는 나를 요양병원으로 옮겨놨다. 나한테는 좋은 곳에 간다고 하더니만 그놈이 나를 이곳에 버려놨어. 전화도 안 받고 있는데 옆에 내 아들이 있으면 당장 나 좀 다시 제자리로 옮겨달라고 해라. 앞으로 재활치료 열심히 받겠다고 말 좀 전해줘. 어머님이 이런 상황을 겪게 되실 거라곤 전혀 생각 못 하셨죠?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셨으면 이런 일도 안 생겼겠죠. 이 사람이 저를 붙잡기 위해서 어머님을 요양원으로 모신 거 알고 계세요? 어머님이 살고 계신 그 집 저랑 엄마 보고 들어와 살라고 하네요. 어머님은 평생 요양원에서 나오지 못할 거라며 집안에 사용하셨던 어머님 물건 싹 다 버렸대요. 배 아파 낳은 자식 키워놨더니 결국 그 끝은 요양원 신세라니 참 안타깝네요. 앞으로 이 전화는 받지 않을 테니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곧 이혼할 거고 더 이상 그쪽 며느리도 아니에요. 어머님 아들이 직접 결정한 거니 둘이 해결 보세요. 이만 끊겠습니다. 제 말을 듣고 있었던 시몬은 남편이 시댁 집안에 있던 물건들을 전부 버린 뒤 저희 가족이 함께 살게 될 거라고 하자 발광하시길래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자식이 부모를 버리면 되겠냐고 정신 차리라는 한마디 해준 뒤 이혼을 강행하겠다며 제 확고한 결정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발대발하면서 끝까지 저를 놓아주려 하지 않았던 남편은 결국 이혼 소송으로 끝내 남이 되었고 지긋지긋했던 남편과의 악연을 끊어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모질이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다는 게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 남편은 평생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를 것 같습니다.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많은 걸 배웠고 앞으로 저희 엄마와 단둘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겪게 된 일을 통해 인생 경험을 제대로 배운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결혼 2년차 만에 이혼을 하게 될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남편의 한마디에 더는 함께 살아갈 이유가 없다 판단해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이후 제일 큰 마찰이 생긴 건 양가 집안 왕래 문제 때문에 얼굴을 붉히게 된 적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시댁에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친정에 가는 날이면 항상 불만이 가득했었죠.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자주 실망을 안겨주다 보니 앞으로 남편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아졌어요. 가끔 있는 일도 아니고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 이런 관계가 지속이 되다 보면 그 끝은 결국 서로 남이 되는 방법밖에는 없었죠. 그래서 최대한 좋게 해결 보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었지만 저 혼자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친정에 가는 걸 싫어하다 보니 시댁 식구들도 제가 눈에 거슬렸는지 시댁에 가게 됐을 때 시모가 한마디 했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서운하게 다가오면서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유도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했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친정에 가기 싫다고 하도 난리를 치는 바람에 이런 걸로 결혼 생활에 지장을 주게 될 거라곤 정말 예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이기적인 남편의 행동들 때문에 저도 참는데 한계에 다다랐었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시댁에서 한마디 듣고 온 이후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한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제 입장을 얘기해 줬어요. 당신이 왜 우리 부모님 집에 가는 걸 꺼려 하는지 모르겠어. 속마음이 어떤지 제대로 말을 해주지 않다 보니까 계속 이런 마찰이 생기게 되잖아.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잘 챙겨주시는데 어떻게 가기 싫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어? 가기 싫은 걸 그럼 억지로 가냐? 나도 이런 생활 좋아서 하는 줄 알아? 당신이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말해주겠는데 상처받지 마. 처가댁에 가면 내가 너무 피곤해. 일단 거리도 가까운 편이 아닌데 시골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라 일거리가 끊임없이 나오잖아. 장모님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말고 쉬라고는 하시지만 사위인 내가 집안에만 박혀 있을 수 있겠어? 눈치가 얼마나 많이 보이는데. 그리고 장모님은 왜 이렇게 쉬지 않고 움직이시는 거야? 내가 마음 편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농사일을 하다 보니 하우스에 많이 나가시는데 나 혼자 집에 있는 것도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 당신 부모님 일이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도와드리는 거겠지만 내 입장은 전혀 다르다고. 사위는 100년 손님인 거 알지? 대접 받아야 될 입장인데 가자마자 눈치가 보여서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 나는 이런 삶을 원하던 게 아니었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사위로서 대접받고 싶었다고. 그래서 처가댁에 가고 싶지는 않아. 그게 이유인 거야? 당신이 지금 하는 말 너무 어이없는 거 알아? 방금 거리가 멀다고 그랬어? 우리 부모님 집은 차로 1시간 거리고 시댁은 차로 2시간 반이나 걸리는 거리인데 당신은 시댁에 갈 때면 불평 불만 없이 거리가 멀어도 아주 즐겁게 출발하잖아. 그런데 우리 집은 1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게 멀다고 얼굴에는 온갖 짜증이 가득해선 사람 마음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우리가 단순히 연애만 하는 사이도 아니고 결혼을 했으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 줘야지. 어떻게 당신은 혼자만 생각해? 우리 부모님한테 눈치가 보인다는 건 그만큼 당신이 부모님께 잘 못하니까 그런 걸 느끼는 거겠지. 나는 그래도 시댁에 갔을 때면 최선을 다하고 오려고 하는데 당신은 우리 부모님께 잘하려는 마음을 조금도 내비치지 않아서 그게 제일 서운하다고. 남편과 최대한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지만 생각하는 걸 들어봤을 때 함께 하는 게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만 주게 될 것 같아 이혼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됐어요. 계속되는 마찰은 결국 서로의 마음에 깊은 상처만 남겨진 채 해결되는 건 전혀 없었어요. 그날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었지만 남편의 이기적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이 되다 보니 저 또한 시댁에 가는 걸 싫어하게 되었고 모임이 있을 때면 계속 빠지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되자 남편이 저와 나눈 대화에 대한 불만들을 시댁 식구들에게 전부 다 털어놓았고 결국 시모에게 전화가 와선 당장 튀어오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시댁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틀어진다면 각자 갈 길 가는 걸로 결정을 내리기로 마음먹게 되었죠. 좀 조용히 살면 안 되겠니? 일을 꼭 크게 만들어야 되겠어? 네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 내 아들이 가기 싫다는데 굳이 끌고 가는 이유가 뭐야? 제가 끌고 갔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반대로 얘기했었는데요. 저희 부모님 댁에 하도 가기 싫다고 그래서 그냥 저 혼자 가려 했는데 그건 또 싫은지 본인이 따라온 거라고요. 저도 싸우고 싶지 않고 최대한 좋게 해결하려고 하지. 이런 분위기 오래 끄는 거 정말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이건 너무하잖아요. 어머님 댁에 오는 건 당연한 거고 저희 집에 가는 건 온갖 눈치 받아가면서 어쩌다 한번 겨우 가는 건데 그것까지도 눈치를 받게 되니 제 속이 어떻겠어요? 그럼 당신 혼자 가면 장인 장모님께서 우리 관계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소? 괜히 싫은 말 듣고 싶지 않아서
그냥 간 것뿐이야. 차라리 그게 속 편하거든.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왜 있겠니? 시집간 딸은 친정 사람이 아니고 남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너는 이제 우리 집안 식구로 생활해야 된다는 거고, 사돈댁과 왕래하는 비중보다 우리 집과 왕래하는 비중이 훨씬 더 커야지. 서로의 마찰이 줄어드는 건데, 너는 항상 보면 불만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제가 불만이 많다고요? 저처럼 배려를 많이 해주는 여자도 없을걸요? 어느 누가 친정에도 못 가게 하는데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어요.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우리 집안의 말을 따라야 하는 거지. 어디서 지금 어른이 얘기하는데 계속 털을 달아? 사돈댁이 너를 그리 가르쳤니? 저는 그럼 그냥 입만 닫고 살라는 거예요? 억울하고 서운한 거에 대해 말도 하지 말고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냐고요. 저는 그런 삶을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마음을 먹고 오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살 바엔 차라리 서로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겠어요. 마음도 맞지 않는 결혼 생활 더는 유지하기 힘들 것 같아요. 당신도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나를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내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주고 배려를 해줬겠지. 이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을 거야.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거 오늘로써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너 혼자 북치고 장구치니? 이혼이 그리 쉬운 줄 알아? 내 아들 인생에 흠집이 나는 걸 내가 왜 두고 봐야 하는데? 너는 그냥 조용히 살면 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내 입장에선 당신한테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어. 이혼은 못 들은 걸로 할게. 저희 그만 일어나 볼게요. 남편은 점점 격해지는 집안 분위기를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차에 태운 뒤 어디론가 급하게 출발을 했고 가는 동안 저희 부부는 한마디 말조차 하지 않았는데 거의 도착해서 보니 남편이 저희 부모님 집을 향해 달리고 있던 거였어요. 부모님께서는 아침 일찍 농사일을 하셔야 돼서 벌써 주무시고 계실 텐데 연락도 없이 찾아간 남편의 속마음을 알 수 없었던 저는 현관문을 붙잡으려는 남편을 끌어당기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자 저를 무섭게 노려보던 남편이 자기 부모님이 받은 스트레스 그대로 돌려줘야 할 것 같다면서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아니, 연락도 없이 이 늦은 시간에 윤서방 무슨 일인가? 얼굴빛이 상당히 안 좋은데 내 딸과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게. 아니요.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딱 한마디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장모님, 지수가 방금 저희 부모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혼하겠대요. 저랑 성격이 너무 안 맞고 이기적인 것 같아서 그만하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아세요? 제가 장모님 댁 오는 거 싫다고 했거든요. 싫은 걸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올 때마다 쉬지도 않고 일만 해서 제가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지 아세요? 명절 때만 잠깐 얼굴 비치면 되는 거지. 굳이 주말에 가끔 들려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장모님 때문에 저희가 정말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바라시는 거냐고요? 아니, 갑자기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너무 갑작스러워서 윤서방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겠네. 지수야, 네가 좀 알아듣게 설명을 해봐. 이혼이라니?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게 엄마 때문인 거야? 윤서방이 왜 우리 집에 오기 싫다고 하는 거니?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눈치를 준 적은 없었는데. 엄마는 많이 당황하셨는지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희 엄마를 노려보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길래 제가 대신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전부 알게 되신 엄마 얼굴에는 그늘이 가득했어요. 남편은 이혼만큼은 절대 하지 않겠다며 명절날 이해에는 친정이 오지 않겠다고 못을 박은 뒤 저를 또다시 무작정 차에 올려 태웠어요.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뒤늦게 아빠가 밖으로 나오셨지만 남편은 인사조차 드리지 않고 다시 차를 출발시켰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차를 세우라고 난리를 쳤고 한참을 달리던 남편이 갓길에 차를 세우자 바로 내려 버렸어요. 이미 더 이상 함께 살 이유가 없다고 확실하게 느끼게 된 순간이었고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택시를 잡기 위해 뒤도 안 돌아보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 팔을 붙잡으면서 돌려 세우길래 이미 남편한테 좋은 감정이라곤 전혀 남아있지 않았던 상태라 몸이 돌아가는 순간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뺨을 맞게 된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길래 더는 따라오지 말라며 소리를 지른 뒤 택시를 타고 친정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운 감정이 터지면서 눈물이 쏟아져 나와 버렸네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는데 사소한 거 하나부터 서로 맞지 않다 보니까 계속 마찰이 생기고 서로가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부모님께서도 제가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다며 제가 내린 선택에 대해 존중해 주셨고 다음날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려고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은 뒤 다시 친정으로 돌아왔는데 남편 차가 저희 부모님 집 앞에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날 아빠는 업무상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자리를 비우셨었는데 하필 남편이 아빠가 안 계실 때 부모님 집에 왔길래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차에서 열기가 느껴지는 걸 보고 부모님 집에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보였어요. 이미 제가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렸을 때 본인도 끝난 관계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왜 또 왔는지 알 수가 없었죠. 무슨 일 때문에 다시 왔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밭으로 나갔나 확인을 해보니 멀리에서 남편과 저희 엄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할까봐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걸음을 재촉했고 남편의 얼굴을 다시 마주한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회사에 출근 안 하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땡볕에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신데 너는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여기가 휴양지야? 파라솔 펴놓고 음료수가 목구멍으로 들어가니? 엄마, 여기 언제부터 계신 거예요? 오늘 폭염이라 땡볕에 오래 있는 거 몸에 안 좋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만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요. 장모님이 하신다는데 그냥 놔둬. 내가 도와드릴까 생각 좀 해봤었는데 내 손에 흙 묻히는 거 정말 싫어하는 거 알지? 손톱 밑에 흙이 껴버리면 위생적으로 얼마나 안 좋은데. 그래서 그냥 자리만 지켜주기로 했어. 그래도 되는 거잖아. 당신이 어제 나한테 했던 행동들 그거 장모님한테 전부 다 얘기했거든. 서운하게 생각하는 거 충분히 이해해.
그래도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리는 행동은 잘못했지? 내 앞에서 무릎 꿇으면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라면 나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야. 장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수를 고소해도 할 말 없으시죠? 합의 절대 하지 않을 거고요. 무조건 법적 처벌 받게 하려고요. 웬만하면 서로 상처받지 않게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어? 윤서방이 남자니까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내 딸을 이해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럼 장모님이 무릎 꿇으세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딸이 잘못을 했으면 부모가 대신 용서를 구해야죠. 제 뺨에 손을 올린 건 100번 잘못한 겁니다. 그럼 당신이 우리 가족한테 한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잘못한 게 없니? 먼저 어떤 식으로 했는지부터 생각하라고. 고소? 해볼 테면 해봐. 엄마는 저와 남편이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대화가 점점 거칠어지자 중간에서 말리는데 갑자기 엄마가 비틀거리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너무 놀라 정신을 잃은 엄마를 흔들면서 정신 차리라고 깨워봤지만 아예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핸드폰을 차에 두고 왔던 터라 당장 남편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우리 엄마 깨어나지 못하고 계셔. 당신 119에 신고 좀 해줘. 이러다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다고. 우리 둘의 문제인데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만 해? 여보세요? 엄마, 갑자기 왜 전화했어요? 네? 아, 그게 정말이에요? 바캉스 특가 상품이 나왔다고요? 언제 출발하는데요? 다음 날로 바로 예약 잡았다고요? 아, 당연히 가야죠.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떠날 준비해야 되겠네. 짐 싸서 바로 갈게요. 지수요? 옆에 있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넌 안 가냐? 엄마, 별로 가고 싶은 생각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저희끼리 가요. 얘는 원래 그런데 안 좋아해요. 네, 그럼 조금 있다가 갈게요. 너 정말 미쳤어? 지금 우리 엄마가 어떤 상태인지 뻔히 알면서 바캉스를 갈 거냐는 말이 나와?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 대한 배려가 조금도 없구나. 빨리 119에 전화부터 하라고. 내가 왜 그래야 되는 건데? 정 급하면 전날에 내 얼굴에 손 올린 거에 대해 무릎 꿇고 당장 사과해.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으면 핸드폰 빌려줄게. 지금 별로 급하지 않나 봐.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내일 새벽 비행기라 지금 빨리 가서 준비해야 되거든. 너희 가족 일이니까 알아서 잘 처리해라. 남편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저희 엄마를 보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몸을 돌려 차로 돌아갔어요. 남편한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깨어나지 못하는 엄마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저는 옆에 있던 아이스박스 안에 담긴 찬물을 엄마 얼굴에 적신 뒤 힘겹게 업었어요. 그렇게 제 차가 있는 곳으로 가려 하는데 엄마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떨어졌고 저는 파라솔 그늘에 엄마를 눕혀드린 뒤 119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신 엄마는 탈진으로 인한 온열 질환 증상을 겪었던 거였어요. 무더운 날씨에 무리한 외부 활동으로 나타나는 질환이었죠. 의식을 되찾지 못하는 엄마 옆에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뒤늦게 접하신 아빠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오셨고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길래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괜찮아질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전달해 드리자 그제서야 아빠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네요. 저는 아빠한테
엄마를 부탁한 뒤 집으로 향했어요. 그날 남편과 단판을 지을 생각이었고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은 이미 시댁으로 갔는지 집에 없길래 다시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남편 차가 시댁 앞에 있길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멀리에서 들려오길래 고개를 돌려보니 남편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보게 되는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이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아, 괜찮다니까. 같이 간다고 해서 문제될 거 전혀 없어. 어차피 나 이혼하잖아. 네가 원하던 게 그거 아니었어?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건데? 아직 이혼한 건 아니잖아. 이러다 우리 관계 알기라도 해봐. 그럼 법적 고소 들어올 테고 우리 회사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거라고. 사내 연애 금지인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사이잖아. 우리 둘이 사랑하는 사이라 해도 남들은 그저 불륜으로밖엔 안 본다고.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가 된 이후에 시작하는 게 좋겠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단 지금의 상황을 깔끔히 끝낸 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 아, 그래, 알았어. 자기가 불안해하는 거 오빠도 다 이해해.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같이 여행 다녀오자. 내가 우리 부모님이랑 가려고 여행 계획 잡았겠어? 거기 가면 방해할 사람도 없고 우리 둘이 자유롭게 시간 보낼 수 있잖아. 그리고 돌아와서 깔끔하게 정리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니까. 사내 연애도 징계 조치 당하는데 우리가 불륜관계라는 사실이 회사에서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우리 퇴사해야 돼. 나 이 회사 정말 들어오고 싶었다고. 나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다음 달에 나 대리해서 과장으로 진급하는 거 알지? 회사에서 나를 얼마나 좋게 보고 있는데 함부로 자르지 못할 거야. 정말 오빠 말만 믿어도 되는 거지? 그런데 오빠는 항상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나한테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더라. 평소에도 이렇게 자주 얼굴 보면 좋잖아. 내 화를 가라앉힐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그래. 그래도 우리 아까 좋은 시간 보내고 왔잖아. 우리 부모님 기다리고 있으니까 서둘러 들어가자.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저는 핸드폰으로 모든 상황을 촬영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손이 떨려 왔었지만 저에게는 꼭 필요한 증거물이었기 때문에 끓어오르는 분노에도 이를 악물고 둘이 나누는 대화를 제 귀로 모두 들으면서 숨죽여 촬영을 진행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상간녀와 손을 잡고 시댁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제 핸드폰에 전부 찍히게 되었죠.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을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제 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온몸에 소름이 돋게 만들었어요. 핸드폰에 담겨있는 영상만으로도 충분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해 한 번 더 심호흡을 하게 되었고 저는 시댁 식구들이 새벽에 여행을 떠나기 위해 출발을 할 때까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남편은 상간녀를 데리고 시부모님과 함께 움직였어요. 이미 시부모님 또한 상간녀를 새 며느리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저를 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상간녀가 시댁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냈다는 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렇게 남편의 차를 뒤에서 바짝 쫓았고 공항에서 내린 시댁 식구들은 표를 끊은 뒤 비행기에 올라타려고 들어가려 하자 저는 뒤에서 모든 영상들을 전부 촬영한 뒤 출국장이 떠나갈 정도로 남편의 직위를 외쳐 불렀습니다. 야, 윤대리, 네가 감히 나 몰래 바람을 피워? 저 여자를 데리고 해외여행까지 다녀오려고? 그런데 이거 어쩌니? 너희들 인생 여기서 끝난 것 같은데? 당신이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언제 출발하는지 알려준 적도 없었는데. 그리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나한테 복수라도 하는 거냐? 복수? 이거 가지고 복수라고 하면 안 되지. 이게 지금 용서가 된다고 생각해? 너희들이 어제 나눈 대화 들어보니까 저 여자 불륜 사실 걸릴까봐 엄청 불안해 하던데? 이 사실 저쪽 부모님은 전혀 알지 못하시나 봐. 불륜 사실이 회사에 까발려지면 너희들 퇴사 조치 당한다며? 다음 달 과장으로 진급한다고. 그런데 네가 번쳐 놔두고 저 여자와 바람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사내 연애 금지에 엄격한 회사가 과연 불륜을 받아줄 수 있을까? 어제 너희들이 나눈 대화 이 핸드폰에 다 담겨 있고 출국 영상까지 전부 증거물로 만들어놨으니 이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여행을 다녀오던 지지고 볶던 마음대로 하라고. 나는 이 영상을 가지고 바로 회사로 찾아갈 거야. 내 인생을 망친 너희들을 그냥 둘 것 같니? 나를 놓친 거에 대해 평생 후회하게 될 거다. 이 천치들아. 잠깐만. 너 이대로 가버리면 우리가 마음 편히 여행 떠날 수 있을 것 같니? 일단 우리 좀 침착해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대화로 좋게 풀어나가면 안 될까? 그래, 좋게 해결하자. 우리 어차피 이혼하려고 했었잖아. 전날에 장모님 쓰러졌을 때 내가 그냥 버리고 와서 그래? 그런데 당신도 내 뺨에 손을 올렸었잖아. 네가 얼마나 나한테 많은 상처를 줬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어.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막 나가도 된다는 거야? 좋게 풀어나가자고? 너희들한테 선처는 절대 없어. 저기요. 제가 그만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여기에서 멈춰주세요. 저 이 사실 부모님이 알게 되면 쓰러지실지도 몰라요. 이런 관계인 거 전혀 모른다고요. 그리고 정말 힘들게 들어간 회사였는데 이 문제로 퇴사 처리된다면 부모님 눈에 분명 피눈물이 흐를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잘못된 길인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은 자신 탓을 해야지. 왜 나한테 용서를 구해?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고 일을 저지른 거야? 너희들한테 선처는 절대 없어. 제가 공항을 빠져나가자 온 시댁이 날뛰면서 저를 붙잡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 상황과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다는 걸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날 저는 남편의 회사에 찾아가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고 제가 가진 증거물을 제출한 뒤 그동안 겪었던 아픔에 대해 설명하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사내 연애도 엄격한 문제였는데 사내 불륜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에 관계자분들은 심각한 회의를 거쳤고 회사 사람들의 투표로 진행한 결과 만장일치로 남편과 상간녀의 퇴사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막대한 피해와 안 좋은 이미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모두가 동의한 결과였고 결국 남편과 상간녀는 퇴사 처리가 되어 버렸죠. 그리고 저는 두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그렇게 위자료를 받은 뒤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하며 노력해왔는데 남편은 저에게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었죠.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서 제 삶을 되찾게 된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건강을 되찾으신 저희 엄마 옆에서 앞으로 행복하게 살려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시댁집안과 친정집안 왕래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 적이 있으신가요? 살다 보니 별일을 다 겪게 되네요. 제 기막힌 사연 들어주신 분들 늘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